레이어는 어떤 명령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면층입니다. 도면층. 그러니까 도면의 층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층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층이 뭐냐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땅을 굴착을 해요.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제일 먼저 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땅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요. 그죠? 그러면 그 땅이 이렇게 층이 져 있습니다. 그걸 레이어라고 합니다. 땅에 층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퇴적층, 여기는 안반층 이렇게 층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따지면 1층, 2층, 3층 이거는 레이어가 아니고요. 집안을 보면 퇴적층, 안반층, 사암층 무슨 이렇게 층으로 나눠지죠. 네, 그걸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면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 앞에 이렇게 투명한 아크릴이 있어요. 여기다가 도면을 그리면 아크릴이 보일까요? 선이 보일까요? 선만 보이겠죠. 근데 이런 아크릴이, 투명한 아크릴이 여러 장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각각 도면을 그렸어요. 그리고 겹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선들이 다 쭉 겹쳐져가지고 하나로 보이겠죠. 네, 이게 도면층이에요. 이 투명한 아크릴 한 장이 도면층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쓰냐면 이런 거예요. 중심선만 들어가는 도면층, 은선만 들어가는 도면층, 외형선만 들어가는 도면층, 문자만 들어가는 도면층, 치수만 들어가는 도면층, 해치만 들어가는 도면층. 이해되시나요? 얘네들이 이렇게 한 번에 다 놓고 보면 한 장에 완성된 도면이 되겠지만 따로따로 놓고 보면 해치만 있는 거, 중심선만 있는 거, 문자만 있는 거, 외곽선만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종종 비유를 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첩보 시리즈 영화들이 참 많았어요. 이제 첩보 영화 중에 이제 최고봉이 007이었죠. 이제 007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007한테 이제 문의가 왔어요. 어디 적국에 들어가면 미사일을 개발했다더라. 가서 걔네 도면 좀 가지고 와라. 그럼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가서 도면을 가져오겠죠. 근데 도면이 종이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필름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필름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또 보니까 필름을 이렇게 영상으로 딱 띄워놓고 보니까 반쪽이 없네요. 그리고 또 이제 반쪽 추천해, 이제 수선 알아보고 또 반쪽 필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필름 반쪽과 반쪽을 어떻게 겹쳐봐야죠. 그러면 영사됐을 때 완전한 도면이 나오겠죠. 그죠? 맞아요. 그 필름이 도면층입니다. 필름 한 장들이 각각 다 모여서 영사됐을 때 온전한 도면이 나오듯이 그 필름 한 장이 레이어의 개념이에요. 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도 돼요. 만화 좋아하시죠? 그 옛날 요즘 말하는 디지털 만화 말고 엘사 같은 그런 디지털 만화 말고 정말 옛날 만화. 그 일본 쪽에서는 이제 아직도 옛날 만화를 해요. 그 지브리 스튜디오인가 거기서 말하는 이웃의 토토로 같은 그런 만화. 옛날 만화는 그 셀로판지에다가 도면을 그렸어요. 투명한 셀로판지에다가 잘 모르실 거예요. OHP 필름이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 빠르실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은 빔으로 보잖아요. 근데 빔 이전이 OHP였거든요. 오버헤드 프로젝트. 그래서 이래요.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필름이잖아요. 걔는 투명한 필름이에요. 그래서 그 필름에다가 글씨 써가지고 딱 얹어놓으면 이렇게 영사돼서 투영이 됐었단 말이죠. 그 OHP 필름 같은 데다가 그림을 그려요. 사람을 그릴 거면 이제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을 따로 그려요. 머리 따로 그리고 눈 따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 그리고 그 다음에 몸통 따로 그리고 다 따로따로 그려요. 팔도 따로 그리고 다리도 따로 그려요. 그럼 어떻게 완성되냐면 얘네들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쭉 원하는 대로 딱 겹쳐놓고 투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완성된 하나의 도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성된 한 장의 그림이 나와요.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경도 따로 그리고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한 컷 찍는 거예요. 한 컷 찍어가지고 그거 휙 돌려보니까 움직이는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그 재팬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초당 15프레임을 쓴다고 해요. 일본 만화 같은 경우. 그러니까 되게 경제적인 거죠. 그림을 잘 그렸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들어가면서 퀄리티가 나오는. 그래서 재팬 애니메이션이 한동안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뭐 우리나라만 유행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지금도 그렇게 나와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의 눈이 1초에 30장이 이렇게 딱 이미지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30장의 사진이 한번 1초에 이렇게 쭉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 눈은 그걸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져 있는 걸 못 읽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형광등이 있어요. 형광등이 우리 눈에 계속 켜져 있죠. 아니에요. 형광등 깜빡 하고 있는 거예요. 초당 120번이요. 이게 120Hz짜리거든요. 120Hz라는 얘기는 1초에 120번을 깜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30번이 넘어가면 구별 못 해요. 우리 TV 있죠. 옛날에 그 백볼록한 TV.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NTSC 방식하고 8방식하고. NTSC 방식은 1초에 29.97프레임이 지나가요. 거의 30프레임이 지나가요. 퀄리티가 좋아요. 근데 8방식은 1초에 24프레임인가 26프레임이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좀 다른 거죠. 옛날에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우리 아버지들이 저희 아버지 세대가 그 중동에 가서 일을 하고 온 세대들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중동에서 일하고 오셨던 분인데 이제 중동에 가서 일을 하면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셨거든요. 생각보다 돈을 잘 벌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는 되게 부자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컬러 TV가 없었어요. 근데 거긴 컬러 TV가 나와 있는 상태였던 거죠. 야, 이거 컬러 TV야. 그러니까 이제 귀향할 때 컬러 TV를 이렇게 싸가지고 왔어요. 그거 다 버렸잖아요. 왜냐면 중동은 8방식이거든요. 우리나라 NTSC 방식이고요. 주사선 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옛날에 그거 되게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뭐, 말이 되게 이상한 대로 퍼져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 레이어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우리도 레이어를 써야 돼요. 이 레이어의 특징이 뭐냐면, 이 레이어에는 여러 가지 속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레이어에다가 빨간색을 줘요. 그럼 여기다 그린 선이 다 빨간색으로 들어가요. 내가 이 레이어에다가 센터선, 즉 중심선이죠. 중심선 속성을 줘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선이 다 중심선으로 그려져요. 이게 레이어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기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 청주 시민이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하는 지원을 받는 거죠. 만약에 경기도 도민이면 경기도 걸 지원을 받잖아요. 마찬가지. 해당 레이어에 속해 있으면 해당 레이어에 부여된 속성을 그대로 다 이어받습니다. 자, 레이어를 보도록 하죠. 커맨드에다 레이어를 쓰셔도 되고, 여기 레이어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저도 이 버튼을 많이 누릅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레이어 관리자가 나타납니다. 이 레이어 관리자가요, 우리가 도면을 그리면 보통 레이어가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나와요. 엄청 많이 써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색상 주는 방법하고 선 종류 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컬러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는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칼라 쓰시면 안 돼요. 라인 타입 쓰시면 안 돼요. 어디서 써요? 레이어에서 씁니다. 레이어에서 칼라와 라인 타입을 쓰시면 돼요. 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 있는 네 개의 아이콘 있죠? 여기 네 개의 아이콘 있죠? 네, 순서대로 뉴 레이어. 얘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때 씁니다. 툴팁이 이렇게 떠요. 뉴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얘는 뉴 레이어 VP 프리즌. 말이 되게 많죠? 안 써요. 이거 쓸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딜리트 레이어. 레이어를 삭제합니다. 얘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레이어는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set current. current라는 단어가 설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로 만듭니다. 내가 작업 레이어입니다. 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중심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레이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크릴판을 내가 하나는 중심선, 하나는 은선, 하나는 외형선 이렇게 놨단 말이죠. 근데 내가 외형선 아크릴에다가 꺼내놓고 여기다 중심선을 그리려고 해요. 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누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중심선 레이어를 붙잡아 놓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셋 커런트예요. 내가 어느 레이어에다 작업할 거냐? 그걸 지정하는 겁니다. 작업할 레이어를 지정하는 것. 그게 바로 셋 커런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아이콘을 계속 누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저 딜리트는 네, Alt 델키 누르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뭐 그닥 저기 하진 않으니까 자 보세요. 하나 만들어 보죠. 레이어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이름과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이게 너무 조그만 해가지고 자, 제가 계속 확대하니라고 레이어 나오죠? 자, 이름 선택하고 하나 만드시면 돼요. 자, CEN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연상되는 단어는 센터죠? 네, 중심선이란 뜻이에요. 한글로 쓰셔도 돼요.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저는 한영키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영문으로 쓰는 겁니다. 이상하게 캐드에서 한영키가 잘 안 바뀌어요. 계속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영키 잘 안 바꾸고 그냥 영어로 그냥 써요. 자, 엔터. 그러면 중심선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또 만들어 볼까요? 자, 한영키 누르고 은선으로 써도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영어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되고 외형선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레이어를 쭉 만들어 나가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레이어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자, 더블 클릭해 보세요. 이름에다 더블 클릭해 보세요. 이름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름 바꾸기가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나? 잘 안 되네. 자, 아니면 선택하고 F2키 눌러주세요. 선택하고 F2키를 누르시면 이름 바꾸기가 들어가요. 저는 이제 주로 F2키를 씁니다. F2키 쓰고 더블 클릭하는 경우 레이어 셋 커런트가 돼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체크 표시 있죠? 체크 표시가 셋 커런트예요.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 내가 작업하려고 레이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름을 이게 F2키를 누르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시면 어떻게 돼요? 레이어가 변경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얘네들이에요. 온오프, 프리즈,
락, 칼라,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여기까지요. 그 다음 맨 끝에 플롯. 이 외에 몇 개 더 있는데 나머지는 잘 안 써요. 먼저 플롯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플롯은 해당 레이어를 출력할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레이어입니다. 해당 레이어를 출력할 건지 안 할 건지. 화면상에서는 그러니까 화면상에서는 내용이 보이는 거죠. 화면상에서는 내용이 보이는데 내가 출력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그 레이어에 속한 건 출력이 안 됩니다. 종종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산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계산식이라든지 적산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혹은 메모장 같은 걸 도면에다가 자주 써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레이어만 이렇게 플롯을 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눌러보면 이렇게 프린터 밑에 이렇게 딱 금지 표시가 떠요. 조그맣게 금지 표시가 뜹니다. 그러면 그 레이어는 출력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칼라와 라인 타입이라는 게 있었어요. 칼라 명령어에서 색상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라인 타입 명령어에서 라인 타입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지정해요? 레이어에서 칼라와 라인 타입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여기 다 뭐로 되어 있나요? 칼라가 자, 이게 칼라 명령어였죠. 기본값이 뭐예요? by 레이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을 쓰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레이어에 지금 우리 칼라 지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네, 레이어에서 지정하면 그 칼라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라인 타입 볼까요? 자, 라인 타입에 보시면 여기 current 라인 타입 by 레이어로 되어 있죠. 무슨 뜻이에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종류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면을 그리잖아요. 선이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보통 10,000개, 20,000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10,000개, 20,000개 되는 선의 색상을 한 개씩 부여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룹으로 딱 묶어서 한 번에 조절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레이어에서 그 10,000개나 20,000개 되는 선들을 다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중심선, 이건 외형선, 이건 의자, 이건 책상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직접 색상을 다 따로따로 부여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면만 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도면을 그리면서 선의 용도를 다 정하는 거죠. 이거는 무슨 용도니까 색상은 뭐, 선 종류는 뭐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도면을 보고 그 다음 사람이 작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중심선은 센터는 대부분 다 그리고 컬러가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씁니다. 은선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CAT 2급 같은 경우 노란색을 씁니다. 기계 쪽에서도 은선은 노란색이에요. 건축은 달라요. 외형선입니다. 외형선 기계 쪽은 초록색이에요. 그러면 색깔 부여됐나요? 선의 모양도 부여를 해줘야 되겠죠? 네, 라인 타입이라고 여기 나옵니다. 자, 로드 불러올 수 있었죠? 센터 또 불러와야죠. 히든 은선이죠. 그 다음 자 센터 지정해주면 그 다음에 은선은 히든을 지정해주면 선의 종류가 지정됐습니다.
근데 레이어에는 속성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의 굵기요.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의 굵기를 우리가 별도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라인 웨이트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라인 웨이트. 제가 라인 타입을 설명하면서 선의 굵기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로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면을 그릴 때 필요한 선의 종류는 3개입니다. 도면에 필요한 선의 굵기는 3개예요. 가는 거, 중간 거, 굵은 거.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가는 거, 중간 것, 굵은 것, 하나 더 할까요? 아주 굵은 거.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시인들의 숫자 아시나요? 원시인들의 숫자. 하나, 둘, 셋, 많다, 아주 많다, 대빵 많다. 선의 굵기 똑같아요. 가는 거, 중간 거, 굵은 거, 아주 굵은 거. 아주 굵은 거 위에는 대빵 굵은 거. 간단해요. 선 3개밖에 안 써요. 가는 거, 중간 거, 굵은 거. 그럼 누가 가는 선이에요? 누가 중간 선이에요? 누가 굵은 선이에요? 간단해요. 외형선은 굵은 선이에요. 물체의 외형을 구별하는 선은 굵은 선입니다. 물체의 외형을 구별하는 선은 굵은 선이에요. 그 외 나머지는 다 가는 선입니다. 그럼 중간선은 누구예요? 은선이요. 숨어있는 선. 물체 외형이잖아요. 은선도 어떻게 보면 물체 외형이에요. 단지 숨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 굵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가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의 굵기를 어떻게 지정할까요? 간단해요. 0.1, 0.2, 0.3. 가는 거, 중간 거, 굵은 거 맞죠? 다시 볼까요? 0.2, 0.3, 0.4. 맞나요? 다시 볼까요? 0.1, 0.3, 0.5. 맞나요? 0.1, 0.3, 0.5. 0.1, 0.2, 0.3. 이해되시나요? 보통 실무에서는 A3에다가 도면 출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0.5짜리를 써버리면 선이 너무 굵어서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선을 가늘게 씁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0.1, 0.2, 0.3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0.1부터 써요. 0.1이 아주 가는 선인데 해칭선을 0.1로 써요. 그 외에 0.2, 0.3, 0.4 이렇게 씁니다. 시험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A3 말고 A2라든지 이제 A2 그 이상의 도면들 있잖아요. 거기는 선이 이제 굵기가 있어도 너무 가늘면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0.1, 0.3, 0.5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레터링 펜을 썼어요. 레터링 펜을 가지고 도면을 그렸는데 레터링 펜 그러면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잉크로 이렇게 도면을 그렸어요. 잉크로. 그러니까 잉크가 나오는 이제 그러니까 연필이 있었는데 그걸 레터링이라고 했었어요. 글씨를 쓴다고 해서 그때 이제 되게 유명했던 회사가 로터링이라는 회사가 되게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문방구 가가지고 로터링이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저 때는 그 로터링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로터링 펜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거 3개 들고 다녔습니다. 0.1, 0.3, 0.5 3개 들고 다녔어요. 여기서 선 굵기를 지정하시면 돼요. 자, 중심선이에요? 가는 선입니다. 은선이에요? 중간 굵기입니다. 외형선입니다. 굵은 선이에요. 네. 중심선 클릭. 그러면 이렇게 라인 웨이트가 뜹니다. 선의 굵기가 떠요. 여기서 지정하면 돼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0.1mm가 여기 없어요. 보세요. 0.09하고 0.13하고 0.1mm가 없죠. 언제 여기서부터는 설계자의 자유가 들어가요. 설계자가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어떤 거 쓰실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거 쓰시겠어요? 저는 0.09 써요. 0.1에 누가 더 가까우냐 이거죠. 사실은 0.09나 0.13이나
구별이 안 돼요. 그 0.04mm 차이 나는 건가요? 0.04mm 가지고 우리가 그걸 구별한다? 아유, 구별 못 해요. 구별이 안 돼요. 정말 심각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별이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구별 잘 못 해요. 근데 이제 앉아서 꼭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더 가깝냐고 물어보는 거죠. 0.09가 0.1에 가깝습니까? 0.132, 0.1에 가깝습니까? 네, 가까운 거 쓰시면 돼요. 이건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니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0.2 아니 0.3 써볼까요? 그 다음 0.5 그러면 선의 굵기가 지정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 더 설명할게요. 출력할 때 선의 굵기 우리가 출력할 때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레이어의 선 굵기를 가지고 출력을 하면 실제로 선의 굵기가 지정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출력할 때 선의 굵기를 지정합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올드 유저들, 저같이 올드 유저들은 출력할 때 선의 굵기를 지정합니다. 출력할 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종종 여기서만 배우신 분들이 계세요. 이것만 가지고 출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같이 올드 유저들이 출력하고 나면 이제 본인들은 테러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쓰는 방식이 아니니까 그 옵션을 틀어놔 버렸으니까 나는 테러 당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출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아니고 조금 더 나한테 편한 환경으로 쓰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린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한 걸 쓰세요. 자, 저는 얘네들을 지정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을 지정해 놓으면 선 굵기가 여기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나와요. 여러분들은 지정해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정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걸 지정해 놓으면 선 굵기가 화면에 반영이 돼 가지고 어떤 건 선 굵기가 가늘어서 안 보여요. 화면상에서. 여러분 스크린상에서 선 굵기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냥 디폴트를 쓸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 굵기를 반드시 지정하시고 쓰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저 따라서 이거 디폴트로 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선 굵기를 반드시 지정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늦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 굵기를 지정하셔야 돼요. 저는 화면에 여러분들이 스크린에 선이 너무 가늘어서 안 보이니까 선 굵기를 화면상에 띄웁니다. 선 굵기를 보여줘요. 그러면 선이 굵은 선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 굵기를 지정해 버리면 전부 다 가는 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디폴트를 쓰는 거고, 만약에 저보고 작업하라 그러면 저도 여기서 선 굵기 지정해서 씁니다. 자, 그 다음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가 레이어예요. 제가 setCurrent라는 명령을 안 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여기서 바꾸면 돼요. 이렇게. 아이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굳이 setCurrent 안 써도 되거든요. line. 네, 잠시만요. 자, 빨간색으로 나왔나요? 여기요. 여기서 바꾸면 돼요. 여기요. 여기 레이어 프로퍼티스 오른쪽에 요 상자요. 계속 보시죠. 이번엔 레이어를 바꿨습니다.
외형선으로 레이어를 바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외형선으로. 은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선으로 나옵니다. 자, 보이시나요? 선의 모양도 들어가 있는 거. 선의 모양이 들어가죠. 간단해요. 바꾸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선택한 다음에 해당 선을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바뀌나요? 선이 내가 지정한 선이 레이어를 바꾸면 해당 레이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칼라나 라인 타입 바꿀 때도 이렇게 했었었죠. 매치 프로퍼틱스 기억나시죠? 근데 매치 프로퍼틱스로 하셔도 됩니다. 다시 선택하고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다 바꾸고 나서는 ESC 키를 한번 눌러주셔야 그림 모드가 해제가 되겠죠. 선택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이어를 가지고 도면을 그리셔야 돼요. 그때 레이어를 바꾸어 가면서 도면을 그려야지 도면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레이어에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런 기능, On Freeze Lock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On Freeze Lock.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프, 온. 온의 반대가 오프죠. 온은 켜다, 오프는 끄다. 프리즈. 프리즈의 반대가 쏘옵니다. 언락, 락 이렇게 됩니다. 자, 프리즈라는 단어하고 쏘우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예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리즈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프리즈가요, 엄청나게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저거 명사로 바꾸면 포리즌이 됩니다. FROZEN인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겨울왕국이요. 프리즈라는 단어가 얼리다라는 뜻입니다. 얼리다라는 뜻이에요. 동결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소우는 반대로 해동시키다, 녹이다 라는 뜻입니다. 레이어를 얼리거나 녹이거나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락, 언락. 락은 잠그다죠. 언락은 잠금을 푸는 걸 언락이라고 하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시성. 그 다음에 작업. 이게 참 재밌어요. 오프 하잖아요. 오프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프리즈 하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락 언락으로 할까요? 락하면 눈에 보여요. 언락하면 눈에 보여요. 오프하면 눈에 안 보여요. 온해야 눈에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프리즈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소우해야 눈에 보여요. 락하거나 언락하거나 둘 다 눈에 그냥 보입니다. 근데 얘가 되게 웃겨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이 돼요. 오프했는데 오프하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작업이 돼요. 신기하게 작업이 돼요. 프리즈 하잖아요. 작업이 안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작업도 안 돼요. 락 하잖아요. 작업 안 돼요. 눈에 보이는데 작업이 안 돼요.
오프하고 완전히 반대죠. 오프는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이 돼요. 락은요, 눈에 보이는데 작업이 안 돼요. 오프란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강의실이 있죠? 불을 꺼요. 그럼 여기 깜깜해지겠죠? 깜깜하다고 해서 못 돌아다니나요? 그냥 더듬더듬 해서 돌아다니면 돌아다니죠? 그게 오프의 개념입니다. 그냥 불을 껐을 뿐이에요. 불을 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돌아다녀요. 작업이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작업은 돼요. 프리즈는 동결시킨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얼음땡이라는 놀이가 있었어요. 얼음 그러면 못 움직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도면을 얼린 겁니다. 도면을 얼렸어요. 당연히 작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면을 뺀 겁니다. 얼려서 뺀 거예요. 그래서 작업이 안 되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도면을 얼음으로 얼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기록이 안 되는 거죠. 락은 그냥 도면을 잠가 놓은 겁니다. 여기 더 이상 작업 안 돼. 그리고 막아 놓은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만 작업만 막은 게 락입니다. 자, 오프는 말 그대로 작업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작업이 돼요. 자, 보시죠. 레이어에 보면 바로 이 부분. 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이 어떤 아이콘이냐면 백열등 아이콘이에요. 전구. 그러니까 껐다 켰다 하는 거죠. 전구를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구가 켜져 있는 겁니다. 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 있죠? 자, 꺼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꺼지니까 여기 레이어에 속해 있는 게 사라지죠? 눈에 안 보이죠? 맞나요? 근데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를 끌 수 있을까요?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 끌 수 있어요. 에러 메시지 뜨잖아요. 이거 천천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The current layer, 그러니까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가 will be turn off, 꺼졌습니다. Do you want, 정말로 이걸 하시겠습니까? 레이어를 그러니까 오프했는데 정말로 레이어 끌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레이어는, 오프는 어떻게 된다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작업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끌 수 있는 거예요. 자, turn the current layer off. 현재 레이어를 turn off, 끄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keep the current layer on. 현재 레이어를 on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turn the current layer off를 하죠. 그럼 이렇게 꺼졌습니다. 자, 원을 그려볼까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원을 그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죠? 레이어를 켜보겠습니다. 원이 그려졌나요? 잔뜩 그려졌죠? 작업이 돼요. 근데 이 작업이 아니에요. 이건 락을 걸어도 돼요. 이 정도는 락을 걸어도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동할 겁니다. 우리 아직 이동 명령 안 배웠죠? 자, 레이어를 껐습니다. 이동합니다. 모두 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원래는 여기 있어야 돼요. 요만큼에 있어야 됩니다. 자, 아이고. 근데 어떻게 됐나요? 따라간 거 보이시나요? 지금 노란색 선의 위치를 잘 보세요. 자, 다시 껐습니다. 이동합니다. 모두 다. 다시 켜보죠. 이동됐나요? 네, 작업이 돼요. 오프돼도 작업은 됩니다.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작업이 돼요. 그래서 유저들이 온오프를 안 써요. 온오프를 안 씁니다.
작업이 되니까. 그럼 뭘 써요? 프리즈를 써버리는 겁니다. 프리즈. 자, 보세요. 프리즈는 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 레이어가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하얀색 선 감춰지는 거 맞나요? 여기 빨간색 선 감춰지는 거 맞나요? 감춰져요. 프리즈 되면 감춰집니다. 근데 작업이 안 돼요. 이동하기 모두 다. 자, 다시 레이어를 켜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그냥 저 아래 그대로 있죠? 작업이 안 돼요. 프리즈는 작업이 안 됩니다. 심지어 커런트 레이어 자기 자신도 안 돼요. 프리즈가 자기 자신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작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온오프가 되느냐, 락 언락이 되느냐, 프리즈 소우가 되느냐 이거예요. 작업 유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프리즈는 자기 자신은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프리즈를 걸면, 그러니까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에다 프리즈를 걸어버리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현재 작업 레이어는 프리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에러 메시지를 띄운 겁니다. 현재 레이어는 프리즈 걸 수 없습니다. 자, 락입니다. 잠금 기능이에요. 현재 레이어를 제가 잠갔습니다. 안 지워져요. 이레이즈 안 지워져요. 작업이 안 돼요. 물론 만드는 건 돼요. 이렇게 만드는 건 되는데 이건 작업이 안 돼요. 삭제가 안 돼요. 이동도 안 되고 삭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락을 언제 쓸까요? 작업이 끝난 거. 예를 들어서 중심선 같은 거 있잖아요. 작업이 딱 끝났어요. 더 이상 편집하면 안 돼요. 자리는 제공해 주는데, 위치는 제공해 주는데 편집하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 락을 걸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고 작업은 안 되고. 그래서 보통 프리즈하고 락하고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